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강인데 좀 오늘 하루 내내 하는데 하여튼 상세히 줄게요. 안 나온 사람들 꼬우라고. 상세히 주는데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세자 앞에 소득, 이 소득세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이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이 세자 앞에 있는 소득 글자예요. 소득세였으니까 소득세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의 소득인데 개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개인마다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을 법에서 기록을 해줘요. 기록한다 그런 걸 보고 열거한다는 겁니다. 그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 받았으면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했으면 사업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기록하고 그 기록된 소득이 법에서 정해진 기간, 저희들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을 보고 과세 기간 그럽니다. 소득세 법에서 정해진 기간에 대한 내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에요. 합쳐서 과세한다라는 의미로서 종합과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합쳐서 과세한다라는 의미로서 종합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외상으로서 하나 있는 것이 분류과세가 있어요. 이 분류과세란 말은 소득세를 세 개로 분류하겠다라는 뜻이 분류과세입니다. 세 개로 분류하니까 하나 합쳤으니까 종합소득세, 두 개는 합치지 않는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됩니다. 이렇게 분류과세에 대한 내용은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구분과세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구분과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구분과세 되는데 이 구분과세 되는 것은 양도와 퇴직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양도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양도와 퇴직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과세하는 건가? 그 내용은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합쳤으니까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누진세율로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양도와 퇴직에 대한 내용이 합치게 되면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결집 효과가 나옵니다. 그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와 퇴직은 따로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합치는 거 종합소득세, 또 하나는 따로 되는 거 양도소득세, 또 하나는 따로 되는 거 퇴직소득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예를 들어줄게요. 자,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내용을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그리고 가정하니까 만원전 날짜로 잡아줄게요. 4월 1일 날짜에서 이 A라는 사람이 근무하시다가 퇴직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퇴직하였음으로써 7월 1일 날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보죠. 이 내용만 A에게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이 기간 동안에 A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면 여기 이 기간 동안에 A의 소득이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했으니까 퇴직소득, 그리고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합쳐줘야 A라는 사람의 소득되겠죠. 자, 언제 합칠까요? 1월 1일 날, 4월 1일 날, 7월 1일 날,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합쳐요. 그러면서 소득세의 납세무 성립, 납부할 의무의 시작에 대한 내용은 연말 이렇게 했었죠. 소득세에서 납세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시작에 대한 내용은 연말입니다. 연말이니까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립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액을 정해줘요. 세금액을 정한 걸 보고 확정 그럽니다. 확정에 대한 내용은 결정과 그리고 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은 결정이고 보유 외 세금은 신고입니다.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겠죠.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는 자연스럽게 성립이 시작이 연말이니까 신고는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진다. 라는으로서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신고하는데 신고에 대한 의미로서는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합니다.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해요. 여기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합쳤죠. 합쳤으니까 세율 구조를 뭘로?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에 대해서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높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요 퇴직금 보세요. 퇴직에 대한 내용은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면 퇴직금이 일시에 나오죠. 누적된 퇴직 금액이 일시에 발생됩니다. 일시에 발생된 이 퇴직금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되면 세금액은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해서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걸 보고 결집 효과라고 그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혼자 따로 계산입니다. 혼자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몇 년마다 발생된 소득입니다. 이렇게 몇 년마다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요. 합쳐가지고 이렇게 신고하죠. 그럼 신고서가 몇 장 되겠냐? 2장 됩니다. 그럼 여기는 합쳤으니까 뭐라 표현될까요?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되니까 퇴직소득세. 이거 되고요. 또다시 양도소득에 대해서 볼까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보죠. A가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1년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죠.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면서 누적됩니다. 또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면서 누적돼요. 그럼 보유이득이 누적 되어오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 팔았다면 팔았던 시점에서 누적된 보유이득이 일시에 나와요. 그 금액까지도 합치게 되면요. 이때 세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혼자 어떻게 따로 계산을 신고한 겁니다. 그럼 신고서가 몇 장 될까요? 석 장.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으로서 이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뭘로? 구분과세.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오냐면 이게 4번인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인용에 따라서 성립 물어본다면요. 소득세니까 연말로 하시고 확정 물어본다면 그때는 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된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